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아들이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되자 민주당이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적법한 채용 절차를 거쳤다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고 김홍빈 대장 구조 비용을 광주시 산학연맹에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재조명하는 수업 교재를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국민의힘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까지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되자 민주당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적법한 채용 절차를 거쳤다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지만 국민 눈높이를 의식하지 않는 항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기환 국민의힘 전 광주광역시장 후보 아들이 대통령 비서실 6급 직원으로 채용된 데 대해 민주당은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번 채용 논란을 인사참사로 규정했습니다. 기준과 원칙도 없는 사적 채용에 아주 정실 인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대통령실이 정말 썩은 내가 진동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의 사적 채용 논란에 더해 주 전 후보 아들의 채용까지 드러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인의 아들들로 대통령실을 구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 국회 원구성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상임위원회를 통해 사적 채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대통령실을 사기업만도 못한 취업 청탁 공동체로 만든 데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광주가 지역구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도 지인의 자식, 친인척이 득실거리는 대통령실이 과연 국정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기환 전 후보의 아들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주기환 전 후보의 아들은 정권 교체에 공헌한 핵심 인재라며 대선 캠프 때부터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았고 묵묵히 일한 실무자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는 게 공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 실무자들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을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사실 이전에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틀로 호도를 하는 거는 사실 대선 승리를 위해 헌신한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적 채용 논란의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 자녀라는 점에서 대다수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정부가 고 김홍빈 대장을 구조할 때 사용한 비용을 광주시 산학연맹 등에 청구했다는 내용 전해드렸었죠.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히말라야 브로드피크에서 조난당한 고 김홍빈 대장을 수색할 때 사용한 비용 6,800여만 원을 광주시 산학연맹에 청구한 외교부. 광주 MBC의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김홍빈 대장의 도전은 개인의 영리 목적이 아닌 데다 시민들에게 용기를 줬고 더군다나 체육훈장 1등급인 청룡장 훈장까지 받았기 때문에 외교부의 구상권 행사는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10명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의 영사조력법에선 본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국위 선양을 위해서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재난을 당하는 경우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해당 개정안은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빠르면 2, 3개월 안에 공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산학연맹 측은 외교부와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정안 발의는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법 개정안 발의를 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장맛비가 주춤하는 사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이고요. 이렇게 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체감온도 33도를 웃돌면서 매우 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수분 섭취 잘 해주셔야겠고요. 장시간 또 나홀로 농작업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이 더위를 식혀줄 장맛비가 또 내리겠습니다. 내일 점심 무렵 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의 최고 70mm고요. 특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직접 수업 교재를 만들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래의 시선에서 스스로 만든 교재로 수업을 하다 보니 그만큼 수업 호응도 좋다고 하는데요. 이다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일 선생님으로 교단에 선 학생이 상황극을 연출합니다. 외국인에게 영어로 5.18 민주화 운동을 소개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것 같나요? 여행이 왔다. 광주 여행을 왔다. 같은 시각 또 다른 교실에선 물리 수업이 한창입니다. 건물에 남은 탄흔을 통해 어떻게 헬기 사격을 추론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수업에 쓰인 교재는 모두 학생들이 손수 만든 겁니다.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새롭게 다가오기도 했고 제가 직접 또 만든 교과서잖아요. 그래서 뭔가 선생님이 된 기분도 들고 그랬습니다.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80명은 올해 초부터 민주화 운동을 연구해 저마다 책을 펼쳤습니다. 여성과 문학, 정치와 영어 등 교재는 다양한 소주제로 꾸려졌습니다. 또래 친구가 직접 엮은 책으로 알려주니 듣는 학생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친구가 이야기해줘서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나눠준 교과서로 공부할 때보다 좋은 건 학생들 스스로 관심을 기울인 만큼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5.18의 비중이 역사책이 크지 않다고 느꼈고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직접 쓰고 또 발표도 하고 하니까 좀 더 이 중요성이 와닿는 것 같아서. 이 프로젝트는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일생을 몸바쳐 광주의 어머니로도 불리는 학교 선배 조아라 선생의 발자취를 밟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작년 3.1만세 운동을 이어서 또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해서 학생들 주도로 학교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나가기 위한 시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의 여성 예술인들이 광주 연극계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광주 지역 예술인 162명으로 구성된 광주 여성예술인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용기에 지지를 보낸다며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광주시 등과 함께 예술계 전체 실태 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연극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익명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6건의 추가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호 전 전남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씨와 기부 행위를 공모한 지인 윤모 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16일 사이 강진군 마을 이장 등 선거구민 66명에게 165만 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쯤 북구 오치동 상가 건물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상가 안에 있던 3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창고의 절반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폐지와 폐건전지 등을 쌓아놓은 공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독 가격이 떨어지는 품목이 있습니다. 바로 쌀인데요. 쌀값 하락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 중이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격표만 붙어 있다면 다 오르고 있습니다. 6월 기준 돼지고기는 18%, 수입 쇠고기 27%, 경유 50%, 전기요금 11%, 보험료 14%가 올랐습니다. 다 오르는데 유독 가격이 떨어지는 품목이 있습니다. 쌀입니다. 지난 5일 기준 쌀 가격은 20kg 기준 44,000원 선, 55,900원가량이었던 지난해 6월 이후 20%가 떨어졌습니다. 햅쌀이 나와 공급량이 급증하는 수확기보다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지는 폭이 쌀값을 집계한 최근 45년 동안 최대 규모입니다. 벼값 빼고는 모든 비료값, 기름값, 농기계값, 인건비 모두 상승했으나 쌀값만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조생종을 시작으로 올해 농사 가을 거지가 이루어질 텐데 쌀값 하락세를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을 뒷받침하는 주 식량인 쌀은 6개월치 비상식량으로 180만 톤을 정부가 항상 비축해야 하고 비상식량 매입 의무도 법에 담으라고 요구합니다. 국가 비상식량 매입 의무를 양곡 관리법에 명시하라. 명시하라, 명시하라, 명시하라. 의무 수입된 쌀은 정부가 양과 가격을 통제하면서 국내산 쌀 생산량과 가격은 철저하게 시장에 맡기는 이중적인 태도도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농도인 전라남도가 농민과 농업기관과 함께 당장 쌀값을 점검할 공동기구를 만들고 상황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전남도가 건의하는 데 멈추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특히나 농협 생산자단체, 농민단체들하고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서 대응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쌀 가격 문제를 놓고 정부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것도 농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서른 의원이 이재명 때리기에 나서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른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 전남을 찾을 때마다 긴장감과 부채감이 누르고 있어 책임감과 엄숙함을 느낀다며 역사에 남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도록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은 어제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분열이 일어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의 방학 중 무상급식 정책이 보름여 만에 철회된 것과 관련해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 교육단체는 성명을 내고 이 교육감이 방학 중 무상급식 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해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이 생겼다며 이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에게 임시회 3차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는 방학 중 무상급식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 교육감의 입장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묻기 위해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륙연도교 건설이 늘면서 섬이 무트로 많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섬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는 열악합니다. 여수시는 이미 응급헬기, 일명 닥터헬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최근 민주당 전남도당 당정협의회에서도 당위성과 시급성이 강조됐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응급의료 전용 헬기는 지난 2011년부터 인천과 전남을 시작으로 현재 7대가 운용되고 있고 올 하반기 제주에 8번째 닥터헬기가 도입됩니다. 전남에서는 서부권을 중심으로 신안의 전용 계류장과 목포의 지정 병원을 두고 최근 5년 동안에만 1,352차례 운항했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동부권은 42차례, 3%에 불과합니다. 도내에서는 세 번째로 섬이 많은 여수의 경우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 요구가 잇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최근 민주당 전남도당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동부권 도서 지역 응급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닥터 헬기 도입이 또다시 강조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유인도, 그러나 육지와 연륙돼 있지 않은 이런 섬들이 전남 동부권, 경남 서부권에 많기 때문에 여수권역에 한 대의 닥터 헬기가 있어도 될 것 같다. 특히 닥터 헬기 도입 전이라도 동부권의 응급 환자는 목포 한국병원이 아니라 권역별 외상진료지원병원으로 추가 지정돼 있는 순천 성과랄로병원으로 이송하는 방안도 제기됐습니다. 또 전남도 행정선을 병원선으로 개조해서 동부권에 우선 투입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수시도 이미 이 같은 응급 헬기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닥터 헬기 운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근거로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남에는 서부권에 한 대가 배치돼 있어 미배정 지역 우선 배치라는 방침이 걸림돌입니다. 닥터 헬기가 도입되더라도 연간 70억 원의 유지 비용은 큰 부담입니다. 때문에 여수시는 인근 자치단체와의 정책 공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 광양, 여수 해가지고 그 3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그 안건으로 제출해가지고 전남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더 나아가 광역 광양만권의 응급 헬기 도입을 위해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묘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시민단체가 진상규명에 대한 여순사건위원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여순 10.19 범국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피해 신고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순위원회와 전라남도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특별법 개정 내용에 대해 지역사회의 논의와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순사건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지역사회도 위원회의 활동을 격려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은행이 금리 상승기를 맞아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 고객에 대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올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포용금융대출은 최대 2%포인트, 만기를 연장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은 또 코로나19 대유행기를 거치는 동안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추가 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맛비가 주춤하는 사이 폭염이 기승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도 내려졌고요. 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낮 동안 체감온도 33도를 웃돌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수분 섭취 잘 해주셔야겠고요. 장시간 또 나홀로 농작업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내일 점심 무렵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의 최고 70mm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비가 내릴 수 있어서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23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화순의 낮 기온 34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신안의 낮 기온은 31도, 강진과 장흥의 낮 기온 3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 10도가량으로 벌어지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의 한낮 기온 33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자마자 다시 기온은 높게 올라서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다가오는 주말 사이에 또 한 차례 장맛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